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22강 날씨 변화와 우리나라의 주요 기상 첫 번째 시간인데요. 와, 이 정도면 여러분 교과서 한 절반 정도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가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단원 환경과 기후가 뭐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적기 때문에 한 지금쯤 되면 한 교과서 절반 정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 하는 대기 파트는요,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너무 좋답니다. 뭐 수능 말할 것도 없고요. 내신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소재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이 단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겠죠.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잘 다져줘야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도 연결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짜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저기압과 고기압, 그리고 기단, 그리고 전선인데요. 고기압과 저기압을 비교하는 거. 이렇겠죠. 객관식 문제로 낼 수가 있고요. 서술형도 고기압과 저기압의 지상에서의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기류라든지 날씨에 대해서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짱 좋죠. 그리고 채점하기도 무엇보다 좋답니다. 그리고 기단.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게 기단이에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이것도 역시 4가지가 있답니다. 그럼 뭘까? 이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계절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충분히 4개를 비교해서 시험에 또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선. 자, 전선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4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4가지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한랭전선, 전선이란 글자는 생각할게요. 그리고 온난전선, 그리고 정체전선, 그리고 폐색전선까지 선생님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기도 기후라는 것도 미리 정리해 볼까요? 중학교 때 한 번 더 해보셨죠? 한랭은 이렇게 쪼삣쪼삣하게 그려주면 돼요. 온난 같은 경우에는요, 동글동글하게 일기도 기후를 그려줍니다. 정체전선은요, 동글 세모가 이렇게 어긋나게 그려주세요. 동글 세모가 이렇게 어긋나게. 폐색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와 세모가 한 줄에 다 설 수 있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떨까? 이번 시간에는요, 고기압, 저기압도 비교하고요, 4개의 기단도 서로 비교하고요, 전선 4개도 비교를 한답니다. 어때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바를 시험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기압, 그 다음에 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 우리가 저기압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 그때 다시 그대로 그 특성들이 반영되므로 오늘 이 시간 공부를 잘 해두셔야 돼요. 됐나요? 자, 첫 번째, 고기압, 저기압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저기압과 고기압입니다. 단서를 좀 드릴게요. 자, 저기압과 고기압의 성격을 볼 텐데 전제, 북반구 기준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속한 북반구 기준으로 볼게요. 주변보다 공기량이 아주 많으면 고기압이에요. 우리가 대문자 H라고 쓰게 돼요. 하지만 주변에 비해서 공기량이 적으면 저기압이라고 하고요. 대문자 L을 쓴답니다. 자연현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부족하면 받고요. 넘치면 준답니다. 항상 똑같아요. 받으면 주는 현상.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량이 많아. 저기압은 공기량이 적대. 그럼 어떡할까? 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해요. 이런 수평적인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고기압에서는요, 바람이 나가는 형태로 띄고 됩니다. 우리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발산이라고 해요. 밖으로 나간다, 발산이라고 하고요. 저기압은 고기압에서 나온 공기를 다 모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공기가 불어 들어온다, 혹은 수렴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공기가 나가고 공기가 들어올 때 방향성을 가져. 북반구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냐면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발산을 하되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모여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답니다. 됐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고기압은 자꾸 나눠주잖아. 그래서 하강 기류가 나타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요. 저기압은 자꾸 모아지니까 이 공기가 갈 데가 있어야 되겠죠.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승 기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사실 이제 이걸 또 설명하려면 공기가 단열,
상승,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감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단열 변화,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은 지구하고 원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할게요. 왠지 공기가 올라가면 뭘 만들 것 같아? 공기가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것 같죠? 구름이 뽕뽕뽕뽕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구름이 있으면 뭐가 내릴 가능성이 높을까?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무엇보다 구름이 없을 때보다. 따라서 저기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압이 다가온다, 날씨가 앞으로 흐리다, 혹은 지금 현재 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기압에 있을 때 날씨가 맑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기예보를 조금 귀담아 들으세요.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런 일기예보 많이 들어볼 수가 있고, 우리가 비유적으로도 야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기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기분이 이렇게 애가 우중충하게 좀 다운되어 있을 때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저기압이니? 이런 말 쓰기도 하거든요. 안 쓰나요? 자, 여튼 꼭 기억합니다. 저기압이 날씨가 흐리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날씨가 흐리면 우산이라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고기압보다는 날씨가 흐린 과정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압, 저기압 벌써 하나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짜잔, 기단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기단이 뭘까요? 기단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서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성질이 비슷한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기온과 습도가 비슷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두 가지 요소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공기 덩어리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4개만 공부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들을 우선 4개의 공기 덩어리들을 기온과 습도에 따라 나눠 보도록 할게요. 기온은요, 과감하게 절반을 뚝 자르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위도죠. 상대적으로 고위도랍니다. 그럼 아랫동네에 있을수록 따뜻하겠죠. 따라서 아랫동네, 고온, 온난. 하지만 고위도, 윗동네예요. 이 동네는 한랭한 성격을 가져요. 됐죠? 그럼 벌써 기온이 끝났어. 아,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면 따뜻하고 고위도면 찬 공기 성격을 가지는구나. 끝. 두 번째는 습도. 수증기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습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육지와 바다를 빵 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과감하게 나눌게요. 자, 이름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시베리아 기단이랑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 있어. 하지만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하는 것과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있네요. 그럼 어떨까? 바다에 있는 게 습도가 높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 쪽에 있는 것은 다습하답니다. 하지만 육지에 있는 것은 건조하네요.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공기 덩어리의 기온과 습도 성격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나? 우리나라 계절에 따라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계절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의 기온과 습도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이제 명칭을 붙여서 정리할게요.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온난 건조한 양쯔강 기단은 꼭 기억합니다. 봄, 가을에 영향을 미쳐요. 양쯔강은 봄, 오호츠크의 기단은 가을 아니에요. 봄, 가을 모두 양쯔강 기단이고요. 선생님 그러면 오호츠크의 기단은요? 꼭 기억합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인데요. 자, 오호츠크의 기단은요. 우리나라 장마를 형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마 전선. 그런데 오호츠크의 기단 하나로 적용되지 않고요.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함께 장마 전선, 즉 장마철은 두 기단의 영향으로 나타난답니다. 또 하나, 오호츠크의 기단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할 건데요. 팬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으로 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여름의 특징 있죠. 무덥고 습한. 이 한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오호츠크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북태평양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북태평양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들이 월별로 영향을 미치는 계절별 기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월이 나와 있어. 1월부터 12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석 달씩 묶어주시면 돼요. 12월부터 1, 2월까지 우리가 겨울이라고 얘기하고요.
3, 4, 5월 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 7, 8월을 여름이라고 얘기하고요. 9, 10, 11월을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영향을 미치는 기단을 한번 보세요. 12월부터 1, 2월은 시베리아가 영향을 미쳐요. 그쵸? 3, 4, 5월과 9, 10, 11은 양쯔강 기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초여름 5월, 6월, 7월 총 초여름 요 물려있죠.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고요. 한여름 7, 8, 9 빨간색으로 북태평양 기단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게요. 무엇을 보자? 주요 기상현상. 겨울에 나타나는 시베리아 기단은 폭설 한파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지만 북태평양 기단은 무더위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장마,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쫙. 우리나라는 한여름을 제외하고 모두 건조하구나. 모두 건조하구나. 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장마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비가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계절, 봄, 가을, 겨울을 모두 건조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됐죠? 그럼 이게 그대로 어떻게 나올까? 시험에 나오겠죠. 뭐 아래쪽은 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뚝 끊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당연히 기단들은 뭐 A, B, C 등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 뭐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혹은 폭설과 한파를 가지고 오는 기단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단은 여러분 굉장히 잘하세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형, 이런 그림까지 해서 기단 마무리 지어 볼게요. 그런데 이 기단 내용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짜잔! 바로 뭐냐? 기단의 변질이에요. 기단의 변질은 서술형으로 되게 좋아요. 자, 볼게요. 기단의 변질은 그리고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야. 자, 대부분의 큰 공기덩어리, 기단이 만들어지려면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될까? 성질이 비슷한, 즉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덩어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주로 뭐 넓은 바다, 넓은 대륙, 바람이 크게 불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기단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혹은 세력이 확장이 되어서 원래 성격과 다른 지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다른 지면과 열과 수증기 교환이 나타나면서 원래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막 변절자 이런 말 쓰죠. 마찬가지. 기단도 성격이 변했다고 해서 변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랭한, 즉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변했을 때 혹은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변했을 때가 있는데 한랭한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볼게요. 따뜻한 바다가 있고요. 차가운 육지가 있습니다. 여기 차고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있네요. 여러분 사실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굳이 파란색 동그라미 나타난 거지 우리가 관측을 할 때는 공기덩어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튼 차가운 육지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있었어. 근데 이 공기덩어리가 이동을 한 거죠. 혹은 세력이 확장이 됐다고 할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게 된 거야. 그럼 뭘까? 따뜻한데 바다야. 그럼 무엇을 공기덩어리가 공급을 받을까요? 아래쪽에 쓸게요.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겠죠. 그러면 차갑고 건조한, 다시 말해서 한랭 건조한 기단의 아래쪽에 어떻게 될까요? 열과 수증기를 받아서 성격이 변합니다. 고온이 되진 않겠지만 온난, 다습한 성격을 가지겠죠. 이렇게 기단이 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혹은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을 비교할 때 차가운 공기나 물은요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천장형 에어컨 이런 거 해보셨어요?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고 학교에도 요즘 대부분 천장형인데 난방을 할 때 여기 상층만 따뜻하고 아래쪽은 여전히 추워. 왜 그럴까?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또한 차가운 공기 밑에 이미 무거운 공기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아래까지 따뜻한 공기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실 환경에서. 마찬가지. 지금 아래쪽에 온난하다 그랬잖아. 위쪽이 상대적으로 차다고요. 아래쪽에는 가벼운 게 위에는 무거운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즉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정하다고 얘기해요. 공기의 이동이 있을 때. 그리고 앞서 얘기했죠. 공기가 이동을 하면 뭘 만든다고? 구름.
그래서 이 경우에는 키가 굉장히 큰 구름, 정난운을 만들게 되고요. 이 구름이 다시 더 아래쪽에 있는 육지로 오게 되면 엄청난 소나기를 내립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게 되면 폭설이 내리겠죠. 그래서 정난으로부터 소나기나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눈여겨볼 게 뭐가 있을까?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는다. 온난 다습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불안정하다고 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겨울철, 다시 말해서 시베리아 기단이, 여기서 한랭 건조한 게 시베리아 기단을 대입할 수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 우리나라 황해를 지나면 우리나라 어디에 도착해서 서해안에 도착해서 많은 눈을 내리게 되는 거죠. 폭설이 내려오는 현상을 기단의 변질로 설명을 한답니다. 네, 우리나라 사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랭한 기단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강원도 못지않게 서해안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건 기단의 변질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온난 기단의 변질 볼게요. 자,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따뜻한 육지에서 따뜻한 기단이 나가요. 그런데 한랭한 바다를 지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기의 아래쪽이 한랭한 바다 때문에 냉각됩니다. 그런데 바다니까 무엇은 공급받아? 수증기 공급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 혹은 안개 등이 나타난답니다. 아시겠죠? 또 이런 상태는 아래쪽에 찬 공기가 있고 위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됐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한랭한 기단의 변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기단 완전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뭘 할 거냐면 전선을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전선을 보도록 할게요. 전선. 이거 설명할 때 제일 힘들어. 전선, 전기줄 이런 거 아니고요. 전선은 꼭 기억하세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났을 때 그 경계를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그 전선면이 지면과 만났을 때 전선입니다. 비로소. 그런데 사실 전선면, 전선을 큰 구별 없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공기 두 개가 만나. 이런 공기와 이런 공기. 다시 말해서 성질이 다르다고 할 때 너무너무 고맙게 습도는 따지지 않아요. 기온만 따질게요. 따뜻한 공기와 어떤 공기가 찬 공기가 만납니다. 아시겠죠? 이 경계를 전선면, 이 경계면이 지표면과 만났을 때 전선이라고 한다고요. 선생님이 이거 무슨 예를 많이 드냐면 이런 거야. 초등학교 때 짝을 지을 때 여자 짝이랑 남자 짝이 되면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죠.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가방도 두고 선도 긋고 자도 놔두고 뭐 연필로 하고 해서 좀 넘어오면 콕콕콕 씹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전선도 그렇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면 요란복적해요. 단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선이 만들어지면 어떤 종류의 전선이든지 흐림입니다. 흐림. 즉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걸 먼저 공통사항으로 기억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게 종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볼게요. 자, 우선 이런 거예요. 지표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어떤 공기가 뒤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차가운 공기는 어떻지? 무거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팔고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빵 하고 만났으니까 전선을 만들어줬겠죠. 선생님 전선을 그립니다. 마찬가지. 하늘에 전선이 보이진 않아. 여러분에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선을 그어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전선면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전선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지표선과 만났을 때 비로소 전선이 되죠. 이럴 때는 뾰족뾰족한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뭐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한랭전선이라고 얘기해요. 한랭전선. 그럼 이거지. 차고 무거운 공기가 뒤에서 쫙 들어오니까 따뜻한 공기가 어머나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공기가 올라가면 무엇을 만든다? 네, 바로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을 만드는데 이 구름은 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저군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키가 큰 구름을 저군형이라고 합니다. 저군형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정난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름을 정난운, 저군형 구별 없이 쓰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럼 뭐죠? 구름까지 만들었어. 비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흐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내리는 비는 정난운,
저군역에서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키는 크지만 수평 발달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비가 내리냐? 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 한랭전선은 이렇게 쪼삣쪼삣하게 생겼다고 했지. 자, 이렇게 기호가 있는 쪽을 우리가 전선의 앞이라고 얘기하고요. 매끈한 쪽을 전선의 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강수구역이 어디죠? 전선 앞이라고 해야 돼? 뒤라고 해야 돼? 네, 바로 전선 뒤쪽에서. 전선 뒤에서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뭐 끝났어? 한랭전선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또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찬 공기가 여기 있었어. 무거운 찬 공기가 쫙 깔려 있는 거야.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쫙 깔렸는데 따뜻한 공기가 그냥 찬 공기를 창창창 하고 타고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타고 간다고? 층층이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따뜻하고 찬 공기가 만났으니까 전선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전선면이 만들어지냐면 이러한 전선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표면과 만났으니까 역시 전선이 됐겠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두 번째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온난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온난전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때는 마찬가지. 두 공기가 만났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번에는 어떤 구름이냐면 층층이 만들어져. 수평으로. 정운형, 정난운보다는 수평 발달이 더 큰 어떤 구름이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층운형 구름. 층운형 구름에서도 비가 내려요.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성은 아니고 좀 부슬부슬 보슬보슬 내리는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이런 형태의 비가 내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선의 어느 쪽? 전선에 이렇게 모양이 있는 쪽에 구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선 앞쪽에서 강수 현상이 있습니다. 중요해요. 전선 앞이냐 뒤냐 이런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비교했을 때 선생님 온난전선 너무 가파르게 그렸군요. 좀 과장해서 좀 누워야 되는데 조금 더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랭전선면이 훨씬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동속도도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훨씬 빨라요. 또 하나 정리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한랭전선은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만들어지고 온난전선은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은 전선 뒤쪽에서 소나기성,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나타나고요.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더 수평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전선 앞쪽으로 이슬비가 나타난답니다. 질문할게요, 선생님이. 자, 지금 한랭전선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인 게 누굴까? 내가 움직일래? 이렇게 움직인 건 찬 공기예요.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가 들이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걸 질문할게요. 한랭전선이든 온난전선이든 이동을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아. 우리나라는 주로 서풍이 붑니다. 서풍이 강해요. 편해한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편서풍이 붑니다. 바람의 이름은 시작하는 방향의 이름을 붙이거든요. 서쪽에서 시작하면 서풍이고요. 북쪽에서 시작하면 북풍입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주로 불어요. 편자를 빼면 주로 서풍.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전선도 이렇게 이동을 한답니다. 네, 서에서 동으로. 즉 이거야. 한랭전선이나 온난전선이 층층층층층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런 전선이 이동한 다음에 기온이나 기압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럼 뭘 대답해야 되느냐? 1번. 자, 한랭전선에서 기온이 전선이 통과한 후에 어떻게 되느냐? 능동적으로 움직인 공기가 무엇인지 봅니다. 뭐라고 했죠? 찬 공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능동적으로 움직인 게 찬 공기이기 때문에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기온이 하강을 해요. 그런데 여긴 뭐죠? 온난전선이지. 온난전선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인 공기는 따뜻한 공기야. 찬 공기는 가만히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온이 통과한 후에 증가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온만 물어본 거 아니죠? 무엇도? 기압도 물어봤죠. 기압. 여기도 통과 후에 기압도 물어봤다고. 기온과 기압은 반대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지구과학 원 지금 수준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기온이 높다, 공기가 따뜻하다, 공기가 가볍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머물지 않겠죠. 공기량이 적으니까 기압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기온과 기압은 반대, 즉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은 낮아지지만 기압은 높아지고요.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은 높아지지만 기압은 낮아집니다. 됐죠? 선생님 비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온난전선은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전선면의 기울기, 그 다음에 구름의 형태, 그 다음에 강수 지역, 그리고 강수의 형태, 통과 후에 기온 기압, 통과 후에 기온 기압. 됐죠? 됐나요?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온대 저기압을 공부할 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다시 나온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폐색전선도 한번 볼까요? 폐색전선. 자, 폐색전선은 선생님 어떻게 생겼다고 했지? 폐색전선은 동굴 세모가 같이 한 선에 같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 폐색전선은 왜 만들어지냐면 앞서 선생님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전선이 더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 한랭전선. 그런데 한랭전선이든 온난전선이든 편서풍을 타고 서해서 동굴이 이동한다고 했죠. 그럼 이거야. 둘 다 이동을 하는데 한랭전선이 더 빠르대. 그럼 두 전선이 어떻게 될까? 결국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서로 겹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폐색전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만나 겹쳐서 폐색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렸죠, 선생님이.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쵸? 그런데 이게 있어. 이쪽이 따뜻한 공기고 이쪽은 찬 공기였어요, 여러분. 찬 공기. 그런데 차고 따뜻한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걸 첫 번째로 기억을 하고 두 전선이 겹친 모양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겹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겹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랬을 때 아래쪽에 있는 걸 붙여줘요. 둘 다 폐색전선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요 한랭전선이 아래쪽에 깔려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한랭형 폐색전선이라고 하고요. 한랭형. 이런 경우에는 온난전선이 아래쪽에 깔려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온난형 폐색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나요? 찬 공기, 찬 공기예요. 차가운 게 무겁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 밑에 깔린 게 더 찬 공기겠죠. 이건 그냥 찬 공기겠죠. 여긴 당연히 따뜻한 공기입니다. 마찬가지. 여기가 따뜻한 공기겠죠. 아래쪽에 깔린 게 더 찬 공기일 거예요. 더 찬, 여기는 그냥 찬 공기겠죠. 찬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 즉, 더 차고 무거운 게 아래쪽에 깔리면 그게 한랭전선일 경우에는 한랭형 폐색전선이고요. 더 찬 공기가 아래쪽에 깔렸는데 그게 온난전선이면 온난형 폐색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폐색전선의 원인은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이며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마지막 네 번째 무슨 전선? 정체전선입니다.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폐색전선과 다르게 동굴세모가 이렇게 어긋나 있네. 동굴세모를 어긋나게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장마전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장마전선과 정체전선을 큰 구별 없이 쓴답니다. 그러면 우리 정체전선 혹은 장마전선은 일기도 기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일기도상에 나타나 있는 걸로 선생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짜잔, 그림입니다. 자, 지금 뭐 다른 건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보지 마시고요. 그림에 나타나는 것만 볼게요. 여기 일기도 기호 보이죠? 동그라미와 세모가 어긋나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체전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기도죠. 정체전선을 우리나라는 장마 때, 그래서 장마전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체는 뭐냐면요. 우리 도로가 정체되었다 이런 말 쓰죠. 마찬가지 전선이 정체된 거예요. 왜? 왜가 중요하겠죠. 전선은 항상 두 공기가 만난 거예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두 공기가 딱 만났는데 세력이 비슷한 거야. 비등비등한 거야.
빛의 양보도 없어. 그러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오래 정체되는 겁니다. 즉 세력이 비슷해서 이동이 거의 없어서 오래 머무는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장마전선인데요. 그럼 우리나라 장마전선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난 건가? 어떤 공기, 어떤 공기인가? 이쪽에, 그 이쪽에 뭐가 있었죠? 오호츠크, 해 기단이 있었죠. 아래쪽에, 네, 북태평양 기단이 있었답니다. 이들의 성격이 어땠어요? 성격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고온 다습했고요. 오호츠크 기단은 한랭 다습했어요. 한랭 다습. 우리가 전선은 뭐만 생각하자? 기온이 어떠냐만 봤죠. 어때요? 한랭, 다시 말해서 차가운 공기입니다. 고온 어때요? 따뜻한 공기예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어. 언제? 초여름에. 초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 세력이 조금 약하고요. 오츠케 기단 성격이 조금 강한 거야. 두 개 세력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오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성격이 다습하거든. 그래서 장마 때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한 두 기단의 세력 싸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뭐 선생님 좀 과장해서 수평으로 그으면 동서로 발달을 해요. 동서로 발달합니다. 동서로 발달을 해요. 그런데 이거지. 세력이 비슷하긴 비슷해. 그런데 어떨 때는요.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조금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좀 과장하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나 빵빵해졌어. 세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럼 전선을 어떻게 할까? 밀어 올리겠죠. 네. 장마전선이 북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츠케 기단 세력이 강해진 거야. 내가 강해졌네? 그럼 어떻게 할까? 전선을 밑으로 내리겠죠. 남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기단의 아주 미묘한 세력 싸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동서 방향이지만 이동하는 건 남북 방향으로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이 되고 어떤 세력이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아주 강해지면 전선을 확 밀어서 올리겠죠.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이 장마 전선은 북한 쪽에 쭉 걸치게 될 거예요. 됐나요? 이게 바로 뭐다? 정체전선, 장마전선의 성격입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로 초여름에 작용을 하며 어떤 기단 두 개의 세력 싸움인지, 그리고 어떤 공기가 차가운 공기고 어떤 게 따뜻한 공기고 왜 비가 많이 오는지, 그리고 동서로 발달했지만 남북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북상한다 혹은 남하한다 이런 표현을 실제로 여러분이 일기예보를 들으실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뭐야? 선생님 오호츠케 기단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사실이 지금한 장마전선입니다. 하나 해결했어. 오호츠케 기단이 다른 기단처럼 여름, 겨울, 봄, 가을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장마철, 굉장히 특색 있는 거죠.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데 하나 영향을 미치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팬현상이라고 하죠. 이 팬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많이 물어봐요. 자, 우리나라 등줄기가 되는 산맥이 뭐가 있을까? 바로 태백산맥이죠. 태백산맥입니다. 이 태백이라는 고개 영자를 써서요. 태백산맥을 끼고 이쪽 지역을 영동지방이라고 하고요. 고개 영자입니다. 동해 동쪽이고요. 여기를 영서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호츠케 기단이 우리나라 등줄기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오호츠케 기단 이쪽에 있거든. 그쵸? 그럼 이렇게 오호츠케 기단이 있는 거야. 오호츠크의 기단. 그다음 이 기단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렇게 산을 타고 영동에서 영서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됐죠? 이렇게 충분히 높은 산맥을 공기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비를 다 뿌려. 그럼 이쪽 넘어간 공기는 어떨까? 수증기량이 적기 때문에 건조해요. 그래서 산을 넘어간 공기는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고온, 건조해진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팬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부는 바람, 이때 부는 바람을 우리가 바로
높새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사실상 여러분 페현상, 높새바람, 고온, 건조는 묶어서 같이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 역시 어떤 기단의 영향이다?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이다.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을 하면 계절을 아주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한 계절을 독특하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아주 두드러지는 현상들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이 완전 잘 나와요. 아시겠죠? 자, 우리 지금 전선 몇 개 정리했죠?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장마전선, 즉 정체전선 다 중요한데 폐색전선이 조금 약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지금 이 장마전선, 페현상 이 내용은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한 문제를 차지한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어떤 내용들 모두 다 정리를 해드렸다. 바로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무엇? 전선에 대해서 모두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뭘 하냐면 선생님 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했냐면 다음 시간에는요 저기압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뭐라고 했지? 날씨가 흐린 현상을 공부하는데 더 집중한다고 했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날씨가 흐린 현상은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 저기압에서 날씨가 흐렸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모든 전선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와요. 온난, 한랭, 폐색, 정체.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은 일기도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기압의 종류는 우리 아주 깊게 배우진 않아요. 정체성 고기압이냐, 이동성 고기압이냐 이 정도만 언급을 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죠? 오래 머무르는 고기압을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정체성 고기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북태평양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이 바로 정체성 고기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세력이 약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됐죠?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음 시간에는요, 저기압의 종류에 대해서 몰두한다고 했죠. 우리가 저기압의 종류를 두 가지 공부합니다. 온대 저기압, 그리고 열대 저기압. 이름에서 형성되는 지역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온대 저기압은요, 온대 지방에서 만들어져요. 열대 저기압은요, 열대 지방에서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뭐 이름에서 느껴지셨겠지만 방금 배운 저기압의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 공기를 모으죠. 수렴합니다. 또 어떤 기류가 나타나죠?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날씨가 어떻다? 결과적으로 흐리다는 사실 모두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온대 저기압에서 열대 저기압에서 저기압 성격 똑같이 발현이 되고요. 온대 저기압은요, 저기압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전선을 동반합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을 해요. 그럼 오늘 공부한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대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앞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정리할 때 패스한 게 있어. 뭐냐면 사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났을 때 기온, 기압, 풍향도 바뀝니다. 근데 풍향은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온대 저기압을 설명하면서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 혹은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 바람이, 풍향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오늘 공부할 내용 모두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내용?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정리한 거 보세요. 선생님이 세 가지 했어. 기압, 고기압과 저기압. 그 다음에 기단, 4가지. 그 다음에 전선, 종류 4가지. 그런데 정리한 거 보세요. 저기압, 전선, 그리고 기단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한 기단의 변질. 기단의 변질도 종류가 2개였죠. 그 중에서 시베리아 기단, 즉 한랭한 기단의 변질만 딱 묶어드렸다고요. 3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기압은 공기가 불어 들어오고요.
즉 수렴한다고 얘기하고요. 북반구에서는 무슨 방향?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요. 날씨 흐림입니다. 기단의 변질은 우리나라 겨울철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요소가 많다고 했죠.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바다를 건너게 되면 따뜻한 황해바다를 온난 다습해지고 불안정해지며 수직으로 발달한 정난운이 내리고 정난운에서 소나기가 내리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주로 폭설이 내린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지금 언급한 요인들을 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비교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그럴까? 다음 시간에 저기압의 종류, 온대 저기압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오늘 게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지, 오늘 게 복습이 잘 되어 있어야지 다음 내용 따라오겠죠. 선생님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처음부터 다 설명할 건 아니니까. 하지만 다음 시간 내용 때문에 선생님이 한랭전선, 온난전선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다고. 그 자체로도 시험이 많이 나오는 뭘까요? 바로 장마전선입니다. 장마전선, 정체전선은요 정말 주구장창 시험에 나와요. 더불어서 무엇까지도 장마전선, 오호츠크의 기단 때문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혹은 1, 2, 3, 4, 5 중에 반드시 또 펜 현상을 하나 플러스 알파 시켜서 꼭 물어봅니다. 일기도 해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핵심 정리 다 마무리. 어때요? 시험 문제 잘 나올만 하죠? 채점하기 굉장히 좋겠죠? 비교하는 거니까.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구름의 형태, 구름의 유형, 강수, 지역 이런 것들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뭐 10점 뚝딱이겠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볼 내용은 내신 기초 문제 교재 141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1쪽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하나하나 보기를 모두 다 보셔야 되네요. 자, 3번 볼게요. 1번. 3번에 우리나라의 일기 특징과 기단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아라. 그럼 틀린 거 다 잡아야 되겠네요. 1번 볼게요. 자, 열대야 현상은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열대야가 언제 나타나죠? 여러분, 열대야가 뭐예요?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잠을 이루기 힘든 걸 열대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한강변에 나와 있는 거. 보통 이제 그 온도라고 하는 게 밤인데도 온도가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깊은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열대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열대야는 우리나라 어느 계절의 특성이에요? 여름의 특성이죠. 무더위와 함께 무더위와 습함, 무더위, 습함 그리고 열대야가 모두 여름의 특성인데 우리나라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요. 그렇죠.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북태평양 기단. 기단이란 글자 생략할게요. 북태평양 기단의 성격이 어떠한데요? 바로 고온다습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이 고온다습한 특징을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1번 틀린 설명이네요. 2번 볼게요. 자, 높새바람은 건조하고 따뜻한 양쯔강 기단의 영향 때문에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높새바람은 어떤 현상이라고요? 높새바람. 어떤 바람? 고온, 건조한 바람. 이런 높새바람을 일으키는 현상을 무슨 현상? 그렇죠? 펜 현상.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세요. 헷갈리지 않게. 다른 말들이 아닙니다. 같은 말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떠한 기단? 바로 오호츠크의 기단이죠. 오호츠크해 기단. 이 높새바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글이에요. 마파람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높새바람은 북풍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이쪽에서 다시 말해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포함한 순 우리말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2번 양쯔강 기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해당 사항 없네요. 3번 볼게요. 초여름 장마전선은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서 형성된다. 진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보기 혹은 서술형 평가는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두 기단을 쓰시오. 진심 많이 나와요. 됐죠? 장마전선은 어떤 기단 두 가지 써주면 된다고요?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북태평양 기단과 어떤 기단 두 개? 오호츠크해 기단입니다. 오호츠크해 기단.
기단이 만나야 되고요. 아시죠? 따뜻한 공기고요. 오호츠크의 기단, 창 기단, 즉 성질이 다른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3번에서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설명? 역시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4번 볼게요. 자, 봄날 맑고 따뜻한 날씨는 북태평양 기단에서 분리된 고기압 때문에 나타난다. 우리 봄, 가을은 무슨 기단? 양쯔강 기단이라고 했죠. 그런데 북태평양,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으로 했으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역시 4번도 틀린 설명 되겠네요. 정답이 이제 5번으로 슬슬 좁혀지는데요. 봐요.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건너면 습해져서 서해안 지방에 폭설이 내릴 수가 있다. 뭐예요? 기단의 변질을 설명하고 있죠. 기단의 변질. 그 요인들을 모두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한 기단이에요. 우리나라 황해를 지납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보통 고위도고요. 우리나라 황해가 상대적으로 저위도이기 때문에 황해는 따뜻하고 수증기량이 많은 바다가 되겠죠. 이 기단이 여기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 성질이 변해서 기단의 변질이 일어나고요. 그 결과 어때요?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즉 공기 상태가 불안정하죠. 그 공기가 키가 굉장히 큰 구름, 저군형 혹은 정란울을 만들고 이 구름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오게 되면 뭘 내린다? 소나기 혹은 폭설, 대부분 폭설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폭설이 내린다. 5번은 완전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중요하다고요? 기단의 변질. 우리나라 강원도 못지않게 서해안에서 뭐가 많이 내리는 현상,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3번 정답 몇 번이 될까요? 3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기 파트 첫 번째 시간 공부했습니다. 저기압 공부했고요. 저기압, 고기압, 전선 4개, 기단 4개 모두 정리를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복습 꼭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3강 날씨 변화 우리나라 주요 기상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와 특정한 시기에 내리는 비, 즉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 저기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